쥐가 날 때 우리가 종아리와 허벅지를 예로 들 때 종아리에 쥐가 나면은 이렇게 발을 들잖아요. 네. 발을 들면서 발목 쪽을 꺾으면 그렇죠. 그러면 쥐가 난 게 좀 풀리거나 아니면 고통이 줄어드는데 그렇죠. 그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쥐가 날 때는 경직된 어떤 동그란 구체의 뭉침이 있습니다. 네네. 그 부위를 옆으로 잡아서 꼭꼭꼭 주물러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물러 주게 되면 저희가 쭈쭈바라가지고 이런 짜먹을 때 누르는 것처럼 그런 압력을 주게 되면 또 쉽게 풀리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테니스 공이라든지 네. 이런 공 종류를 놓고 이렇게 비벼주는 그런 동작도 좋겠고요. 또는 이제 다리를 의자에 앉아 계실 때 반대쪽 쥐가 안 난 쪽 무릎에 올려놓으시고 발목을 비틀어 주는 거죠. 또는 발바닥에 이렇게 그 족저근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대가 날카롭게 서 있는데 그 부위를 꾹꾹 눌러준다든지 이런 동작도 전부 종아리의 그 쥐를 풀어줄 수 있는 동작들이죠. 허벅지는 어때요? 허벅지는 어떻게 쥐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마사지 형식으로 공을 이제 테니스 공을 계속 돌려준다든지 하는, 그리고 아까 제가 근복을 옆으로 눌러준다고 했죠. 네네. 그런 동작을 해주게 되면은 좋고, 또한 이제 그 따뜻한 찜질 같은 걸 해서 혈류 순환이 좀 촉진되게 하는 방법도 물론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팔의 알통 쪽에도 쥐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원인이 뭘까요? 라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리는 뒤쪽으로 수축하지만 팔은 알통 만드는 방향으로 수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축하는 방향으로 너무 일을 많이 했다든지 망치질, 드릴 또는 기타 아령 같은 것을 많이 사용했을 때 근육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고요. 또는 그분들은 아마도 과거에 이두근을 그 손상된 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그 부위가 몸이 피곤하거나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많이 사용했을 때, 또는 밤에 새벽 3시경 체온이 떨어졌을 때 과수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제 그 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게 좀 보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럼 좀 체온이 떨어진 것 같다 싶으면 따뜻한 걸로 찜질해주면 쥐가 좀 풀릴 것 같고, 그렇죠. 근육이 좀 뭉친 것 같다 싶으면 좀 마사지를 해주거나 근육을 이렇게 좀 당겨주는 네.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저는 저림 증상이나 통증도 없고요. 발이 항상 차갑습니다. 찬 곳에 노출이 되면 발바닥에 쥐가 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체질적으로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의 고통인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뭐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손발이 다 차신 분이 있고요. 네. 발만 차가운 분이 계시고요. 또는 발가락 끝과 손가락 끝만 차가운 분이 계시고요. 또는 배가 차면 발이 차가워지는 분 계시고요. 또는 추운데 나가면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피하 지방이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 한 6-7가지의 종류로 한방에서는 구분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약에 의해서 내과적인 부분에 온도를 공급해주는 냉기를 쫓아내주는 그런 약을 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하신다면 밤에 주무실 때 수면 양말을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핫팩을 발에 이렇게 대놓고 주무시거나 하는 방법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쥐가 난 날은 다리도 붓고요. 종아리에 알벤 것처럼 근육통도 굉장히 심하네요. 침을 좀 맞아보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얘기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응급처치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침이고요. 댁에서 눌러도 안 없어질 정도의 그 쥐나 뭉침은 이제 한 방에 와서 침을 맞으시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십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수축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안에 조직이 괴사된다든지 세포 변성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건 이제 피를 좀 뺀다든지 부항을 또 써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차가우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경우에는 뜸을 뜬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서 응급적으로 처치를 하게 되면 금세 이제 호전이 되십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은 쥐가 자주 나는 게 없어질 수 있나요?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1회 또는 통증이 약할 때는 일주일에 1회, 통증이 셀 때는 2주일에 1회 정도만 발생을 해도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유발하거든요. 가벼운 저림이라도 이틀에 한 번씩 나타나면 수면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면불량이 오죠. 그래서 이런 3가지 케이스인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도 원인이 없대요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또 네. 기저질환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 중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물에 의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물이요? 고지혈약 같은 거, 예, 또는 뭐 이뇨제,
이뇨제를 하면 아무래도 영양이 미네랄이 빠져나가니까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약물에 의해서 약물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 특히 노인분들이 나는 노화에 의해서 근손실이 됐기 때문에 쥐가 나나 봐라고 알고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약물도 오래 드셨잖아요. 30년, 40년 고지혈약, 혈압약, 당뇨약, 그렇죠. 뭐 알레르기약 이런 거를 먹다 보니 그 약물 부작용으로 쥐내림이 오는 경우에는 그 약물만 바꿔줘도 금세 쥐내림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전신 기혈이 허약하신 분들 계십니다. 약하신 분들. 우리 어머니도 만약에 그 계열이 연세 드시면 많이 이제 쇠약해지시잖아요. 그것이 원인이 될 때는 진짜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보약 한 제 드시면 금방 좋아지시죠. 그럼 내가 평소에 쥐가 자주 난다. 그럼 한의원에 가서 맥을 짚어보거나 하면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요. 이제 그 한방적으로 접근하시면 이제 그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한방에서 제가 왜 쥐가 나나요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진을 통해서 이럴 때 그러세요, 몇 시에 그러세요, 어떻게 그러세요, 무슨 약을 드시고 계세요를 다 체크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맥을 이제 검사를 해서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초음파 검사를 해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배제하는 생활 패턴으로 바꿔서 사라진다면 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인데 그런 걸 했는데도 남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혈쇠약이라든지 다른 이제 약을 통한 이제 개선을 통해서 쥐내림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손발이 자주 저린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들 생각을 하던데 맞나요? 저림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저린 경우는 쥐가 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손에 움직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끝이 저리고 저리하다 감각이 이상하다 하는 것은 신경 그중에서 감각신경 쪽에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쥐가 잘 나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찜질팩을 습관화를 해주면은 이게 도움이 좀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제 그것이 혈액의 문제라면은 특히 도움이 많이 되시죠. 혈액 순환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또는 냉성 체질이 문제라면 또한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주물러 주는 건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그것도 본인이 주무르는 거 말고 배우자나 자녀분이 주물러 주시면 세로토닌도 나오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종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잖아요. 종아리 혈 중에 승근혈, 승산혈 이런 두 자리 혈자리가 있습니다. 종아리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의 이만기 종아리처럼 이렇게 딱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밑에 쪽에서 올라가서 쑥 들어간 자리를 승산혈이라고 해서 오를 승 매산자입니다. 산을 오르고 나면 아픈 자리. 즉 종아리를 많이 써서 피로감을 느끼고 쥐가 날 때 누르는 자리가 승산. 산에 올라갔다 오면 눌러라. 그리고 승근은 이제 그 승산혈의 위쪽에 근육의 중심 포인트가 되는데 두 자리를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주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그 부위가 아프다면 쥐가 날 확률이 높으신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주 눌러주시고요. 팔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곡지혈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팔꿈치에 그 부위를 눌러주시고 또 손이 오그라드시는 분들은 합곡혈이라고 있습니다. 합곡혈. 예, 그 자리가 또 이제 요혈이어서 지그시 눌러주시면 어디요, 여기가?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소화 안 될 때 눌러주는 자리 아세요 혹시? 네. 그 자리가 합곡혈이라고 해서 그 손에서 가장 센 근육, 엄지손가락 쪽 근육에 쥐내림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녁에 누우면 등 쪽 옆구리 쪽에서 자꾸 쥐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옆구리가 밑이냐 위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약간 밑에 쪽이면은 골반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골반이 약간 비틀어져 있다든지 하게 되면 혈류순환이 안 좋고 신경의 문제를 받아서 그럴 수가 있고요. 약간 위쪽인 경우에는 늑간신경통이라든지 하시는 일이 옆으로 틀어서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을 비트는 동작에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쪽에서 반대로 자세를 틀어서 일하시고 자세를 왔다 갔다 하신다든지 또는 그 아픈 부위가 혹시 그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그 대상포진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 상태가 빨갛게 돼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상포진은 이렇게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부위를 사실은 저희 합의원에 오시면 침을 맞는 것처럼 이렇게 따끔따끔한 자극을 해주면 좋습니다. 새벽에 종아리에 갑자기 쥐가 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음? 제일 좋은 거는 엄지발가락 당기는 거죠. 엄지발가락. 발가락들을 뒤로 제끼는 겁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 좀 심한 상태인데 이것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가 이제 한방적으로 접근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에 이제 목이나 허리를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위의 문제로 인한 신경에 대한 후유증이냐? 이제 그 부위가 되게 되면 이제 척추를 바라주는 추나와 함께 여러 가지 약침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것이 아니고 근육의 문제, 손상이라면 지금 오늘의 주제인 이제 쥐내림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근육의 영양이 공급될 수 있는 이제 근육 보강제 등을 통해서 후유증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육 보강제는 먹는 거예요? 네, 한약인데 한약 중에도 근영양에 도움이 되는 뭐 한 가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걸 그 환자분 체질에 맞게 하게 되면은 근육으로 공급된 영양이 상승하면서 근육의 부피도 커지고 운동했을 때 근육의 발달도 촉진시키는 그런 한약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손발이 많이 저리고 감각 저하까지 왔어요. 손발 관절 통증도 느끼고 있는데 한의원에 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암 자체보다는 이제 항암제의 문제입니다. 항암제의 위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쵸. 이제 항암제 자체도 일으키고요. 또는 항암제가 간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간에서는 이제 혈관 영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공급이 잘 안 되면서 혈관 위축이나 근육 위축이 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네. 항암은 항암대로 하시면서 항암제에 대한 후유증으로 망가진 근육과 혈관은 한약으로 보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근래는 이제 한방을 이용해서 양방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한방으로 그 항암 독성은 제거하고 이런 치료들이 많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 협업해서 협진으로 이제 진료하시면 그 부분도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 통해서 더 빠르게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오시는 그런 식의 치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